사교수와 고전읽기 맥스웰의 전자기학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은 첫 번째 시간에는 옴균이 서문을 읽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자 서문을 읽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영장, 물리량의 측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2권으로 발표했다고 그랬죠. 번역판도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전자기학의 첫 번째 책을 볼 것 같으면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에 1부, 2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마다 장이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부의 1장 시작하기 전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량의 측정인데 이 전자기학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물리량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작하기 전에라고 하고 맥스웰은 거기다가 장 번호를 안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자기학이 있으면 거기에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때 시작하기 전에를 나는 영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장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각 장의 첫 번째 시간은 1 이랬어요. 오늘은 그래서 영장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는 정전기학에 대한 것인데 1부는 전부에서 8장 있고 전부에서 여기 13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권의 두 번째 파트인 2부에는 전기운동학이 있는데 이 전기운동학도 전부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2 제2권으로 들어갑니다. 제2권의 3부는 자기학이고 자기학은 우리 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4부가 전자기학인데 이 전자기학이 좀 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9장, 19장 그래서 전부에서 23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학 1권, 2권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웰 전자기학의 특징은 뭐냐면 각 장마다 쭉 1년 번호로 섹션이 붙어 있는데 이 섹션은 1절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1년 번호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기 일부 정전기학에서 1장 현상에 대하여 하면 우리 앞에 것도 빠졌는데 27절, 28절, 29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스웰의 전자기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그런 책들이 전부 다 이런 절로 이 절이 보통 한 페이지 정도가 한 절인 수도 있고 한 페이지에 절이 2개가 들어있는 수도 있고 한 2-3페이지인데 이제 한 절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로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서 절로 전부 나눠놨습니다. 아마 그 책을 인용을 할 때 그 절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책을 이용할 것 같으면 챕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인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절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읽는데도 지금 몇 절을 읽고 있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줄이 있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요 줄 맨 끝이 약간 색깔이 달라가지고 여기에 1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1절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절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1절 첫 번째 절은 물리량이 무엇인가 하는 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맥스웰 전자기학의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 맥스웰의 이 말을 그대로 여기서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 expression of a quantity consists of two factors or components.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량은 항상 두 인자 또는 두 성분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quantity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리량이 되겠고 이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드시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인자로 표현하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one of these is the name of a certain known quantity of the same kind as the quantity to be expressed, which is taken as a standard of reference. 그래서 그 두 인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둘 중 하나는 하려는 물리량과 같은 종류 중에서 인용할 때 표준으로 삼는 알려진 특정한 물리량의 이름이다.
참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게 물리량을 표시할 때는 숫자하고 단위를 표현하는데 지금 이 단위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이 단위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the other component is the number of times the standard is to be taken in order to make up the required quantity.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뭐냐면 원하는 양을 채우기 위해 표준이 되는 양을 연달아 취하는 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어요. 그래서 the standard quantity is technically called the unit and the number is called the numerical value of the quantity. 그래서 요 스탠다드 퀀티티, 표준이 되는 양 쓴 거 있다고 그랬죠. 그 표준되는 물량을 엄밀하게는 단위라고 부르고, 여기서 테크니컬리를 내가 엄밀하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라기보다 그냥 단위라고 부르고 이렇게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수는 해당 단위의 숫자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물량 표시할 때 항상 숫자하고 단위를 붙이죠. 우리 단위 붙일 때 그냥 그 물리량이 어떤 양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단위를 붙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19세기에 써진 맥스웰의 책으로부터 우리 뭘 알았냐면, 단위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물리량이 있다면 그 같은 종류의 물리량들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딱 써놓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대표적인 양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쓰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숫자다. 그 numerical value, 숫자 값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역사적으로는 단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양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걸 취한 것이 단위의 역사적인 시초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 책을 보고서 알게 됐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은 뭐냐면, 내가 강의할 때는 물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량은 물체 또는 물체들의 모임에 대해서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성질. 물리 법칙들은 수식으로 되어 있죠. 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들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비교할 숫자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연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중에 일부를 숫자로 대표한 거, 이걸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그 물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크기와 단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물리량을 이제 하나 표시할 때 우리 농구 골대의 높이를 물리량으로 한다고 했어요. 높이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H는 10feet 이렇게 표시하죠. 이 feet는 우리 옛날 사람들은 FEET, FOT 이거 다 썼는데 우리는 그냥 FT 이렇게만 씁니다. 이 feet는 사람의 발걸음 하나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feet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표현하려는 물리량과 같은 종류 중에서 인용할 때 표준으로 삼는 알려진 특정한 물리량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트가 가장 표준으로 삼을 거다. 근데 이 피트를 표준으로 삼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많이 표준으로 삼겠죠. 영국에서는 피트를 대표적으로 길이의 단위로 이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어진 농구 골대는 피트가 10개쯤 있는 것을 농구 골대 높이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양을 채우기 위해 표준되는 양을 연달아 취하는 수를 요걸 숫자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거 오늘날은 요걸 단위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숫자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량의 단위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물리량을 크기를 대표하는 숫자와 단위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를 표시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5cm 또는 0.05m 이렇게 표시하는데, 숫자만 보고서는 그게 더 큰 양인지 작은 양인지 알 수가 없죠. 단위도 같이 봐야지 되죠.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도 여기 500g도 있고 0.5kg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500g보다 500g하고 0.5kg 요건 같은 거죠. 숫자가 다르지만. 그리고 속도도 한다면 우리 시속 100km도 있고 27.8m/s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단위의 역할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를 얻는 장치의 눈금 종류, 눈금이 얼마나 큰가. 미터의 눈금으로 0.05다. 그 다음에 센티미터의 눈금으로 5개다. 이렇게 눈금의 크기를 단위가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단위는 또 우리한테 무엇도 알려주냐면, 단위만 보고서도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물량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인지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리량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단위들은 몇 가지나 필요할까? 단위의 숫자도 서로 다른 물리량이 수만큼 있어야 될까? 근데 물리량에 따라서는 같은 단위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물리량의 수만큼 서로 다른 단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같은 단위가 반복돼서 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력학 분야에 속하는 물량의 단위는 모두 길이, 시간, 질량 요 세 가지로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곱하거나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이, 시간, 질량 요거를 갖다가 기본 단위다라고 맥스웰 때부터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넓이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의 단위는 우리 길이의 단위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의 세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본 단위의 멱수 가지고 단위를 전부 다 표현하는 거로부터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합니다. 여기서 맥스웰은 단위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물리를 배울 때 차원할 때는 물리량의 차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맥스웰이 한 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식에 나오는 물량의 다른 단위의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여기 공식이 하나 있으면 여기 같은 물량에 대해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른 단위가 다르면 숫자도 달라지죠. 이렇게 다른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이제 결과는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모든 연구에서 적절하게 정의된 시스템의 단위를 채택하고 한 시스템에 속한 단위에 의한 결과를 다른 시스템에 속한 단위에 의한 결과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위들의 모임을 단위계라고 하는데, 유닛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때 벌써 유닛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닛 시스템을 한 종류의 유닛 시스템 하면 그 서로 다른 물량에서도 같은 종류의 시스템에 속한 단위로 쓰는 게 유리한데, 이랬을 때 서로 다른 시스템에 속한 단위를 썼을 때 그 결과를 변환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단위를 세 가지 기본 단위로 표현한 차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차원이란 기본 단위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가 세 기본 단위 중 어느 하나의 n번째 멱수로 변하면 이건 n번째 거듭 제곱한 겁니다. 거듭 제곱했다면 그 단위는 해당 기본 단위의 n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원으로 분석해 놓으면, 그래서 어떤 항에는 길이에 대해서는 몇 차원, 시간에 대해서는 몇 차원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러면 위에서 비교하는 거 이런 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맥스웰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푸리에가 시작했다고 여기 주로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2절의 주에 볼 것 같으면 차원에 대한 이론은 푸리에의 다음 책 160절에 의한 것이다. 아마 이 책도 절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이름, 이거 이제 프랑스 말인데 아마 해석적 연력학 이런 이름인 것 같아요. 1822년에 발표된 이 책에 처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의 책은 1873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근 50년 전에 차원이라는 개념이 푸리에가 도입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 문제에 대해서 맥스웰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A knowledge of the dimensions of units. 단위의 차원에 대한 지식은 furnishes a test. 어떤 검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furnishes a test which ought to be applied to the equations resulting from any lengthened investigations.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위의 차원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으면 복잡한 조사의 결과로 얻은 식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을 알게 된다. 이 단위의 차원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가지고 식을 하나 구했어요. 이 식이 옳은지 틀린지, 딱 옳은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틀리지 않은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도 이제 배웁니다. 이거 우리가 차원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The dimensions every term of such an equation.
각항, 식에 나오는 각항의 그런 디멘전은, 차원은 with respect to each of three fundamental units, 세 가지 기본 단위에 대한 그런 차원은 must be the same. 각 항마다 그 차원이 전부 다 같아야 된다. 세 항으로 된 식이 있다면 첫 번째가 길이의 2차원이면 두 번째 식도 길이의 2차원이고 세 번째 식도 길이의 2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차원 분석이고, 차원 분석이 식은 모든 항의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식의 각 항의 기본 단위 하나하나에 대한 차원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차원 분석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떠냐? If not, the equation is absurd. 이퀘이션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And contains some error. 뭔가 착오가 있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as its interpretation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bitrary system of units which we adopt. 그러면 우리 그 차원이 만약에 다를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위가 달라지면 인터프리테이션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식의 의미가 통하지 않고 어디선가 틀린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의 단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차원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죠. 영어로 디멘전이고 또 디멘전인데, 이 차원,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공간의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량의 차원. 맥스웰은 이것을 단위의 차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원은 두 가지 의미로 이용이 되는데, 이건 지금 맥스웰 책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주위의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직선 위에서 1차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말하는 차원은 바로 맥스웰이 말한 단위 차원 또는 물리량의 차원과는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차원은 뭐가 있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맥스웰은 이걸 단위의 차원이라고 했는데,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으로 나누면 속도 차원이 된다. 또는 식에 나오는 각 항들의 차원은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맥스웰의 영장 에서는 우리 1절하고 2절을 봤는데, 1절하고 2절 물리량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단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차원 분석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우리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